트일코 유튜버라고 조은식입니다. 오늘은 겉으로 봐서는 성공했고 겉으로 봐서는 뭐 돈도 잘 벌고 잘 사는 것처럼 보여. 근데 혼자 있는 시간에 뭔가 공허하고 불안하고 이 공허함과 불안함을 막 널뛰면서 시달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도움되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유튜브 채널에 자주 쓰는 키워드가 있는데 중산층 얘기 제가 자주 해요. 그러면 반응이 딱 두 가지야. 첫 번째, 머저리 중산층 어떤 애들인가? 나는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와서 보는 사람들 대부분일 거고, 어떤 사람들은 와서 영상을 보긴 보는데 뭔가 저 여자 말이 맞는 것 같은데 뭔가 기분이 나쁘네. 그래서 뭔가 내가 여기에 감정적으로 뭔가 내 안에 거절이 있고 긁히고 싫어요 누르고 댓글 달고 가는 사람들. 근데 이걸 한번 보자는 거예요. 최근에 어떤 사람이 이런 댓글 달았더라고요. 맞는 말인데 기분이 나쁘대. 봐봐요. 맞는 말이 중요해요? 기분이 중요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기분이 훨씬 중요할 거야. 그 사람도 그 얘기를 썼던 이유가 내가 기분이 나쁘다는 걸 어필하고 싶어서 그 댓글을 썼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그동안 인생에서 내 기분과 내 감정에 따라서 내 기분과 감정에 기반해서 어떤 의사결정을 하고 살았단 말이야. 그죠? 그러면 내 감정과 기분에 따라 내렸던 의사결정의 결과가 어떤가 보자는 거야. 그 선택의 결과들이 지금의 내 삶이라면 과연 지금의 본인들의 삶에 만족하냐는 거예요. 만족한다고 답변할 거야. 왜? 자존심을 지키고 싶거든. 근데 다시 질문할게요. 정말 본인들이 만족하고 정말 본인들 삶의 결핍과 공허와 뭔가 내가 채우고 싶은 무언가가 없었다면, 그걸 찾고 있지 않다면 남의 유튜브에서 이런 쇼츠를 누르고 남의 유튜브에서 이런 영상을 절대 누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충만한 사람은 절대 남의 인생을 끼웃거리지 않는다는 거. 근데 이런 거예요. 내가 인식하지 못하거나 인정하지 못하거나 두 개 중에 하나라는 거야. 내가 인식하지 못해서 나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인식하고 있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거나. 왜? 내 자존심을 지키고 싶거든. 근데 자존심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내가 원하는 삶의 방향을 찾아서 그 방향대로 내가 삶을 방향을 수정해 가는 게 중요해요. 문제가 있는데 문제를 덮어두고 문제가 없다고 우기는 게 중요해요.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빨리 발견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가벼운 삶으로 나가는 게 더 중요하냐는 거예요. 봐봐요. 인생에서 우리가 공허함이라는 감정을 느끼는 분명히 원인이 있을 거야. 그죠? 이 공허함이라는 건 내가 나한테 보내는 신호거든. 어떤 신호일까? 우리가 나랑 스스로 그 기준이 있어. 스스로 정한 기준이 있는데 한 번도 내가 나랑 그런 걸 소통하거나 뭐 글로 적거나 한 적이 없다 보니까 뭔지 모르지만 직감적으로 내가 나한테 정한 기준이 있어. 내 삶의 레벨이 있다고. 근데 우리는 레벨이고 기준이고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아마 이런 외적인 숫자로 떠올릴 거야. 아파트는 이 정도 살아야 되고, 그래도 차는 이 정도 타야 되고, 연봉은 이 정도 돼야 되고, 뭐 우리 아이 학교는 이 정도 가야 되고. 뭔가 이런 우리는 외적인 어떤 수치적인 결과에만 익숙한데 이런 거 말고 내 안에, 내면에 내가 정한 내 본질과 내 속성과 나라는 사람의 정체성과 이런 것에 대한 보이지 않는 기준이 있는데, 내면의 기준이 충족이 안 될 때 내가 나한테 사인을 보낸다고. 근데 우리는 원인 어디서 찾아? 원인이 내면에 있는데 이 문제의 답을 외부에서 찾는다고. 보여지는 것들. 그래서 물건을 산다거나 아니면 어떤 무슨 뭐 돈을 쓰면서 어떤 경험을 한다거나 뭔가 소비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봐봐요. 시험에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을 안 쓰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아무리 좋은 얘기를 써도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이 아니면 그냥 무조건 오답이라고.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이 문제 진단이 잘못됐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그 잘못된 문제에 대한 답은 당연히 오답이겠지. 그래서 열심히 살았는데 잘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서 잘이라는 건 돈 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보통 사람들이 부라고 하면 제일 먼저 뭘 떠올려요? 돈을 먼저 떠올릴 거야. 그쵸? 먹고 사는 문제가 당연히 해결이 돼야겠지만, 나신 니콜라스 탈레브라고 성공한 비즈니스맨이기도 하고 또 학자이기도 해요. 안티프레질 저자인데, 나심 탈레브가 말한 10가지의 부의 기준에는 돈 얘기는 하나도 없어. 근데 나심 탈레브는 누구보다도 경제적으로 독립된 삶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심 탈레브가 말한 10가지 기준에는 돈 얘기가 없다고. 첫 번째가 뭔지 알아요? 잘 자는 거. 통장에 잔고는 꽉 차 있는데 잠을 잘 못 자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파서 못 자는 사람 말고 통장에 잔고가 꽉 차 있는데 좋은 매트리스에서 좋은 최고급 호텔 구스를 덮고 잠 못 자는 사람들 있다고. 그러면 아무리 통장에 잔고가 꽉 차 있어도 잠을
내 어떤 심적인 괴로움 때문에 못 자는 사람은 이 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인생에서 우리가 이 공허함과 불안함은 이 감정 신호가 우리한테 오는 건 우린 이 감정 자체에 집착해서 이 감정을 떨쳐버릴 수 있는 어떤 행위들을 선택하는데 그게 아니라 감정이 우리한테 주는 그 본질적인 문제의 속성을 들여다보자는 거야. 그 문제의 본질적인 속성은 지금 네 삶에 문제가 있어라는 건데 우리 그런 식으로 생각을 안 한다는 거야. 어떤 문제가 있어? 너 이 정도 기준은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너 너무 기준이 낮아. 예를 들어서 내 기준이라고 하는 게 돈이라고 하는 거에 질이 있어요? 돈의 질이 있어요? 돈의 질이 있어요. 돈을 벌고 똑같이 겉으로 어때요? 억대 연봉자인데 어떤 사람들은 고객한테 가서 굽신거리고 아니 고객을 도와주러 갔는데 고객이 문제를 해결해주고 내가 고객이 문제를 해결해줬으면 내가 고객한테 사실은 감사를 받아야 되잖아. 근데 고객한테 가서 굽신거리고 고객한테 내가 막 정말 비굴하게 하녀처럼 너덜너덜한 돈을 버는 이런 억대연봉자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겉으로 봐서는 이 사람이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나한테 보내는 사인은 너는 네가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어가 내 삶이 나한테 보내는 사인이라고. 이 감정이 뭘로 나타나요? 공허함과 불안함으로 나타난다고. 그러면 나는 이 사인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공허함과 불안함을 해결하려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로 이 감정에 집중해서 외적인 무언가를 쫓으면서 이 감정을 해소해 보려고 해. 그래서 내 인생이 지루하고 내 삶이 공허하니까 그럼 밖에서 내가 이런 감정을 해소할 수 있는 거 뭐가 있을까? 아, 그래. 맛집에 가보자. 먹는 낙이라도 있어야지. 아, 그래. 신상 백을 들어보자. 내가 이렇게 힘들게 개고생하면서 돈을 버는데 나한테 이런 보상이라도 줘야지. 그래서 이런 보상과 이런 외부에서 이런 새로움을 쫓는데 아무리 이걸 쫓아도 네 문제가 진단이 잘못됐기 때문에 네 문제에 대한 답이 틀렸다는 거. 근데 대부분의 중산층이 이걸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 그 멍청하고 머저리 같은 중산층 라이프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살면서 열심히 사는데 왜 나는 잘 살지 못하는 걸까를 끊임없이 고통스럽게 찾고 헤맸던 사람이 나이기 때문에 그걸 너무 잘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 멍청한 아까 내가 감정 얘기했잖아. 그죠? 감정과 이 무지함에 대한 비용이 얼마나 큰지 사람들 잘 몰라요. 인생에서 우리가 내리는 여러 가지 의사결정들 있잖아. 물론 감정으로 연결되는 어떤 선택들이 항상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가 동기부여받고 자극을 받아야 내 인생에서 어떤 용기 있는 선택들을 할 수가 있는데 이때도 우리 감정이 건드려져야 돼. 욕망이라는 감정, 저걸 내가 얻고 싶다라는 이 긍정적인 감정이 건드려져야 되는데 인생에서 하는 대부분의 나쁜 선택들은 어떤 결정으로 하는 줄 알아요? 멍청하고 무지한 감정으로 했던 선택들로 사실 저는 인생에서 정말 많은 대가집을 정말 많은 피 흘리기를 했어요. 내 인생의 공허함과 내 인생의 우울함과 내 인생의 불안함을 떨쳐보기 위해서 아까 내가 얘기했던 이 외부의 것들 쫓는데 나는 단위가 좀 큰 걸 쫓았어.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지금 여기서 일은 하고 있는데 수도권에서 내가 일은 하고 있는데 뭔가 막 마음이 되게 공허하고 불안하니까 그러면 뭐 제주도에 세컨하우스를 사보자. 그래서 제주도 세컨하우스는 예를 들어서 주말에 갔다가 비행기 안 떠. 폭풍 와서 그러면 태풍 와서 그러면 돌아와서 나 일해야 되는데 내 업에 지장이 생기니까 제주도는 그럼 너무 비현실적이니까 뭐 지방에다가 텃밭을 산다거나 텃밭을 샀는데 여기 사실은 이제 전원주택을 지으려고 산 거야. 근데 당장 지금 집을 당장 지을 수는 없으니까 전원주택을 나중에 짓더라도 우선 지금 내가 농사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인생에 너무 멍청한 이 대가지불을 너무 많이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이런 멍청한 선택들을 했나 보면 그때 내 삶이 나한테 보내는 사인이 있었어. 너 지금 삶이 정체되어 있고 너 지금 멈춰 있어. 이게 멈춰 있으면 안 되고 너 계속 너의 다음 단계를 위해서 너 성장해야 돼. 근데 그때 성장하고 싶지 않았어. 왜? 여기까지 오느라고 너무 힘들었거든. 여기까지 오느라고 너무 너덜너덜하게 나도 왔고 여기까지 오느라고 너무 시달렸는데 더 이상 나도 올라갈 용기가 없었던 거야. 용기도 없었고 사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도 몰랐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장하지 않는 선택을 중산층 수준에서 하는 이유가 중산층까지 오느라고 나 너무 힘들었거든. 내 모든 걸 다 갈아넣고 여기까지 오느라고 너무 힘들었는데 만약에 내가 여기까지 오는 그 너덜너덜한 방식으로 다음 단계로 올라간다는 건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여기까지 내가 했던 거에 10배로 내가 일해야 된다는 뜻이겠다. 그러면 여기까지 오는 것도 힘들었는데 10배로 일하다가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멈춘다고. 근데 멈추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 내가 나한테 사인을 보낸다고. 너의 삶이 정체되어 있고 너의 영혼이 썩어 들어가고 있고
너의 영혼이 파괴되고 있다. 근데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외부에서 이렇게 답을 찾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건 이걸 내가 인식했다 해도 이 구조를 혼자 바꿀 수가 없어. 제가 최근에 저희 멘토님 교육 관련해서 이제 어떤 분하고 소통하면서 비용 관련해서 피드백을 좀 드렸어요. 근데 멍청한 비용을 너무 많이 써. 예를 들어 여러분한테 쉽게 빠르게 돈 번다라고 뭐 현혹하는 것들이 있을 거야. 특히나 이제 약간의 돈을 넣기만 하면 일정 수익 이상을 내가 돌려받을 수 있다. 그래서 처음에는 배당이 나와. 근데 중요한 건 그 배당이 계속 나오지 않는다는 거야. 왜? 폰지 사기라고 알아요. 앞에 사람들한테 뒤에 사람한테 받은 돈을 이 받은 돈을 지불하면서 마치 자기들이 투자 수익을 내서 돈을 주는 것처럼 그래서 처음에 한두 번은 그게 나와. 일정 기간 동안은 나오다가 뒤로 갈수록 그게 돈이 안 나오는 거죠. 그리고 문제는 이게 이제 그러면 내가 이 돈을 투자했던 돈을 빼야지라고 하잖아. 근데 그거를 되게 복잡하게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그걸 현금화하려고 하면 여기에 들어있는 자산의 가치는 뭐 한 예를 들어 100만 원인데 내가 현금화하려고 하는 순간 그 자산 가치가 뭐 한 10분의 1, 100분의 1로 줄어든다거나 무조건 이 사람이 돈을 잃고 나갈 수밖에 없게 복잡하게 설계해 놓은 그런 투자 기법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데 들어가서 멍청하게 당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제가 소통했던 그분들 그런 데 들어가 당했더라고. 근데 문제는 이런 일이 이 사람 인생에 이거 한 번뿐이겠냐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의 의사결정의 패턴을 보면 똑같은 형태의 실수를 반복해서 해. 왜? 나한테 그걸 하면 될 것 같다라는 이 어떤 잘못된 생각과 믿음의 체계가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잘못된 생각 시스템, 잘못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라서 1차 내가 한두 번의 피드백을 이 사람한테 준다고 이 사람 소비 습관이 안 바뀐다는 거야. 그리고 중산층들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 사람들 비용이 너무 효율성이 떨어져요. 자기들이 중산층이 자기를 부자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부자들이랑 나랑 겉으로 봐서는 비슷해 보이거든. 부자들이 사는 집이랑 비슷한 집에 나도 살고 부자들이 타는 차를 나도 타고 그들이 쓰는 물건을 나도 쓰니까 겉으로 봐서는 비슷해 보이는데 멍청하다고 내가 말하는 이유가 부자들은 자기 생명을 맞바꾼 돈을 그런 데 쓰지 않는다고. 이 사람들은 자산에서 나오는 돈으로 그런 멍청한 소비를 하는 거고 본인들은 중산층은 본인 노동해서 버는 거잖아. 본인이 뭐 의사든 변호사든 뭐든 똑같다고. 노동해서 버는 돈을 하루 종일 내가 의사로 병원에서 정말 내 생명과 맞바꾼 그 돈을 벤츠로 바꿔 타고 집에 가는 어떤 의사분을 보는데 안타깝더라고. 물론 벤츠 탈 수 있지. 근데 그 사람의 삶의 우선순위가 과연 벤츠가 우선순위일까? 10년이나 내가 정말 의사가 되기 위해 그렇게 내 생명을 갈아 넣어서 공부를 하고 그렇게 힘들게 버는 돈으로 벤츠 타는 게 과연 그 사람한테 우선순위일까를 난 정말 물어보고 싶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인생에서 내가 낡은 사람이고 내가 지루한 사람이고 내가 똑같은 문제에 계속 시달리면 내 인생이 지루할 수밖에 없어. 근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지 않아. 그리고 문제를 어디서 찾아? 자꾸 외부에서 잘못된 문제 진단을 하고 잘못된 문제에 대한 엉뚱한 답을 찾다 보니까 열심히 사는데 어떻게 돼요? 열심히 살수록 삶이 나빠진다는 거예요. 타일 로페즈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인생을 잘 살기 위해 성공하기 위해 4가지 전략이 필요한데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우리 대부분이 다 하는 건데 첫 번째 열심히 사는 거야. 열심히 산다는 건 내가 노력한다는 거고 내가 거기다 에너지를 쓴다는 거야. 열심히 사는 게 나쁜 건 아닌데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대부분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야. 두 번째, 관리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이 관리 능력을 우리는 내 일의 영역에만 한정해. 아니면 내가 뭐 예를 들어 가정주부야. 그러면은 뭐 아이들을 돌보는 영역에만 한정해. 근데 관리 능력이라는 건 하나의 분야에만 이렇게 속해서는 안 되고 내 모든 영역에 다 균형이 있게 관리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내 어떤 일에 대한 전문성도 있어야 되고 내 주변 사람들하고 관계에 대한 어떤 관계도 좋아야 되고 내 건강도 좋아야 되고 내 고객들하고 관계도 좋아야 되고 내 삶의 전반적으로 위상 있게 존경받으면서 모든 영역에 관리 능력에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보통 사람들은 한두 가지의 관리 능력에 편향돼 있다는 거. 자기가 돈 버는 거. 또 다음 이제 완벽주의인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완벽주의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를 들어 최근에 제가 저희 멘토링 교육을 이제 문의 오시는 분들 자격 조건 되는 분들한테만 멘토링 교육을 소개하고 초대하고 있어요. 근데 자기가 이 결정을 하기 전에 자기가 어떤 교육인지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지만 이 결정을 할 수 있다라는 사람들이 있어. 예를 들어서 봐봐요, 여러분. 사주에 15만 원이라 내가 돈을 썼어. 그러면 손실은 내가 얻게 될 손실은 이미 정해져 있어. 사주라는 시간과 15만 원이라는 돈을 썼을 때 손실은 정해져 있지만 이 사람하고 연결됐을 때 내 인생이 어떻게 바뀔지에 대한 이득은 계산할 수 있을까? 이걸 내가 경험하기 전에 이 이득을 계산할 수 있을까? 계산할 수 없다고. 근데 우리가 인생에서
이득을 계산하지 않고 하는 일이 없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있는 분들, 아이들 학원 보내잖아. 그죠? 아이들 학원 보내면서 그거를 비용을 투자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늘 말하지만 아이들 교육에 대한, 특히 사교육에 대한 비용은 절대 투자가 아니에요. 그냥 그건 비용이에요. 비용이라는 건 썼으면 그냥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이 돈을 썼는데 내가 돌려받을 수도 있지만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훨씬 큰데 투자라고 생각한다고. 투자라고 생각하면 사실은 손실도 생각해야 되는데 손실을 생각하지 않아. 돈을 썼다고 무조건적인 이득이 다 돌아오지 않는데 특히 이득을 보장할 수 없는 게 자녀들에 대한 어떤 교육에 대한 비용인데 이 영역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서 자기 자신한테 투자할 때는 이득이 완벽하게 보장돼야지만 내가 결정할 수 있다. 이건 완벽주의자가 아니라 그냥 내가 작은 것을 이룰 수 있는 용기를 못 내는 사람이에요. 그냥 이런 사람들 특징을 보면은 뭔가 자기가 완벽하게 이해되기 전에는 결정할 수가 없대. 근데 이게 왜 위험하냐면 인생에서 우리가 나이가 먹었는데 진짜 위험한 게 뭔지 알아요? 통장에 잔고가 없는 거 물론 이거 위험하지. 가난한 거. 근데 그거보다 훨씬 위험한 게 나이를 먹었는데 내가 인생에 해본 게 없어. 나이를 먹었는데 인생에 내가 경험한 게 없고 나이를 먹었는데 내가 인생에 아는 게 없고 나이를 먹었는데 내가 인생에 성취한 게 없어. 이게 사실은 진짜 리스크라고요. 나이를 먹었는데 내가 통장에 잔고가 없을 수 있어. 근데 통장에 잔고가 없는 것보다 훨씬 위험한 게 내 어떤 경험 계좌에 잔고가 없어. 나이는 먹었는데 해본 것도 없고 경험한 것도 없고 그리고 막상 내가 아이들 다 키워놓고 세상에 나가서 이제 돈을 벌러 나갔는데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근데 현실에 나는 어때?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나는 되게 그래도 옛날에 이런 사람이고 나도 옛날에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현실에 나가서 돈 버는 경험을 하면 그때 내 주제 파악을 하게 된다고. 아, 내가 생각보다 내가 되게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가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일을 해보니까 내가 내 생각과 현실의 내가 다르구나를 남의 돈을 버는 경험을 하면서 주제 파악을 해야 되는데 돈 버는 경험을 안 해본 사람, 밖에 나가 내가 뭔가를 리스크 테이킹을 안 해본 사람들은 주제 파악이 안 된다고. 이 자체가 그냥 리스크라고. 다시 돌아와서 완벽주의라는 건 시작하기 전에 모든 걸 알아야 결정할 수 있다. 이게 완벽주의자가 절대 아니라고요. 일론 머스크 한번 볼게요.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가 제품을 세상에 내놓을 때 완벽한 제품 내나요? 테슬라 차 타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도 테슬라급 이상의 비슷한 차를 많이 타봤어요. 저희 식구들이 다 수입차를 타서. 근데 제가 탔던 그 어떤 수입차보다 가장 가성비를 꽉 채워서 고객한테 오버 딜리버리 하는 차가 테슬라예요. 무슨 얘기냐? 비슷한 돈의 사양의 어떤 그런 차들이 있잖아. 그죠? 근데 그런 차들 중에서 테슬라만큼 만족도를 진짜 이 돈 이상의 만족도를 꽉 채워서 주는 차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성비가 예를 들어 다른 차들은 그 뭐 수입차가 주는 어떤 그런 약간 뭐라 하나 하차감? 이런 거에 대한 좀 거품에 대한 비용이 있다고 하면 테슬라는 그냥 이 몇 천만 원이란 돈이 이것에 대한 어떤 만족도와 이것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뭐라 할까 그 어떤 기능의 혜택으로 꽉 차 있다는 거. 그리고 차를 한번 팔고 계속해서 거기에 따른 그 후속 관리라든가 업그레이드 계속 하잖아요. 그래서 뭘 말하고 싶은 거냐. 완벽하지 않은 제품을 일단 던지고 빠른 피드백을 받으면서 완벽해질 때까지 계속해서 이것을 실험을 통해서 보완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완벽주의자지 작은 거 하나를 선택하지 못해서 코딱지만한 돈을 못 쓰고 코딱지만한 결정을 못하고 그냥 아무것도 경험하지 못하고 나이를 먹는 사람들은 절대 완벽주의자가 아니라는 거를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본인들은 본인이 완벽주의자라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본인이 인생이 완벽하게 해낸 게 뭐가 있냐고. 본인이 주장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해낸 결과값을 보자는 거야. 그럼 절대 본인은 완벽주의자일 수가 없다고. 자, 그래서 세 번째가 완벽주의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완벽주의자가 절대 아니다. 자, 네 번째 이게 진짜 중요한데 열심히 살았고 내가 관리 능력도 어느 정도 있어. 완벽주의가 있는데 방향성 하나가 틀렸어.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히 살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그 방향을 향해 빠르게 달려가면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빠르게 인생이 한 방에 파괴될 수도 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걸 모른다는 거야. 자기가 중산층들이 사는 방향을 보면 이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두구나. 열심히 살고 뭔가 가족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이 자체가 나쁜 건 아니야. 근데 이 사람들이 달려가고 있는 방향 자체가 잘못된 방향으로 달려가기 때문에 열심히 살았는데 잘 사는 거랑은 거리가 멀어진다는 거예요.
외적인 만족과 외적인 보여지는 것과 외적인 어떤 그런 라이프 스타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네 안에 뭐가 들었고 네가 어떤 사람이고 네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네 인생의 우선순위 가치가 뭐고 네가 어떤 원칙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니 이게 훨씬 중요한데 이런 내면의 가치들을 볼 수 있는 뭐가 없어. 눈깔이 없다는 거야. 왜? 한 번도 나 자신한테 투자한 적이 없거든. 그리고 편향된 사고로 살아간다는 거. 내 인생에서 내 일이면 일, 내 아이면 아이, 하나의 영역에 편향된 사고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인생에 우리가 어떤 구간마다 우리한테 이런 신호를 보내요. 뭔가 삶이 공허하다거나 불안하다거나 뭔가 정체되어 있는 느낌이 들 때 이때 내가 만약에 내 옆에 있는 사람하고 조언을 나눠. 어떤 조언을 나눌까? 그만하면 됐어. 충분히 잘하고 있어. 지금도 괜찮잖아. 라는 이 멍청한 머저리 같은 조언을 옆에 있는 중산층들끼리 서로 나누는데 서로가 서로 인생의 파괴, 서로가 서로 인생에 개입해서 그러니까 멍청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의 인생에 개입을 하면 내가 이 사람을 아무리 사랑해도 내 개입으로 이 사람의 인생이 더 나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 근데 이런 일이 어디서 일어나요? 멍청한 중산층 부모가 자녀 인생에 개입하고 멍청한 중산층 배우자가 배우자 인생에 개입해서 이 사람의 삶을 안전지대, 안락지대 안에 몰아넣고 이 사람 영혼이 썩어 들어가게 만드는 게 이 머저리 중산층 등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서 우리가 살아있다는 건 계속 내가 찾고 배우고 성장해야 되고 내가 다음 레벨을 향해서 계속 제 조직을 하고 계속 내 인생의 구조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저희 멘토님이랑 함께 한 지 지금 4년이 넘고 만 5년이 되어 가는데, 뭘 깨달았냐면, 처음에 중산층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사실 저도 많이 불편했어. 나도 많이 불편했는데, 왜 불편했나를 보면 저 사람의 말이 맞는데, 내가 그 멍청한 중산층의 속성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근데 내가 틀리다는 걸 인정하기가 너무 힘들었어. 왜? 아프잖아. 누구나 인간은 내가 옳다라고 믿고, 심지어 내가 열심히 이걸 위해서 그동안 내 인생을 갈아 넣었고, 그리고 남들한테는 다 내가 이 정도 살면 괜찮다라는 어느 정도 존경과 인정과 그런 신뢰를 받고 있는데 누군가 갑자기 나타나서 네가 그동안 진리라고 믿었던 게 사실은 진리가 아니야라고 말을 하면 이 안에서 내가 시달리고 있다 할지라도 이걸 인정하고 이 밖으로 내가 나가는 선택을 하기가 고통스럽고 두렵다는 거예요. 근데 창조적 파괴라고 하죠. 내가 새롭게 내 인생의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 먼저 파괴가 일어나야 돼. 이전의 내 삶이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완벽하고 좋은 삶이 아니었다라는 걸 일단 본인이 스스로 인지하고, 그리고 내가 여기에서 계속 공허함과 불안함 사이를 미친 듯이 널뛰면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살아있다는 느낌을 얻기 위해서 이 안전하고 편안하고 안락지대 밖으로 내가 나가는 용기를 낼 것인가, 이 안전지대 이 박스 밖으로 나가는 내가 선택을 할 것인가, 아니면 이 안에서 계속 똑같이 지루한 삶을 살면서 낡은 문제에 시달리면서 영원히 썩어 들어가는 삶을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선택이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인생이 지루해지는 건 내가 낡은 사람이고 내가 지루한 사람이고 내가 똑같은 걸 계속 우려먹고 살고 있기 때문에 나한테 투자하지 않고 계속 외적인 것들만 쫓으면서 이 외적인 것들을 바꾸면 내 삶이 좋아질 거라는 잘못된 기대를 하는데, 안에 내면이 썩어서 내가 안에 문제가 생겼는데 외부의 것들을 아무리 바꾼다고 안에가 썩어서 골마가고 있는데 이 외적인 것들로 좋아질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인생에서 우리가 문제를 느낀다는 거, 공허함과 불안함과 두려움을 느낀다는 거는 내 인생의 구조를 바꿔야 된다는 사인이에요. 내가 지금 삶에 문제가 있으니까 내 삶을 재조직해야 되고, 근데 그 구조를 어떻게 바꾸냐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4년이 넘는 시간 동안 멘토님하고 함께 하면서 아까 내가 얘기했던 그 멍청한 중산층들의 속성, 처음에 나도 이 얘기를 듣는데 굉장히 불편하고 굉장히 불쾌하고, 아니 내가 그래도 여기까지 오는 동안 정말 남들한테 인정받고 존경받고 내 분야의 전문성도 인정받으면서 왔는데 내 삶이 뭘 그렇게 잘못됐나, 내 삶이 잘못된 게 아니라 더 크게 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왜 생각해보지 않고 그렇게 코딱지만한 박스 안에 나를 가두고 겨우 중산층 라이프에 그렇게 만족하고 이 중산층 라이프를 그렇게 잃을까봐 두려워하면서 전전긍긍하고 살았을까. 작은 걸 손에 쥐고 이게 마치 대단하고 큰 거인 것처럼 작은 생각으로 살았다는 게 사실은 진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걸 내려놓는 용기를 내지 못하면 절대 더 큰 세상으로 나가서 더 큰 자유를 얻을 수가 없다는 거. 근데 이게 대부분 중산층들의 삶이라는 거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코딱지만한 걸 마치 대단하고 이걸 잃으면 자기 인생이 거기에서 마치 막 정말 끝나버릴 것 같지, 이런 두려움에
떨고 사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바꾼다는 건 이전에 내가 하던 패턴을 내려놓고 새로운 패턴을 선택해야 된다는 건데 누구나 이런 변화 앞에서는 두려움을 느낄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야. 그러면 이전까지 시달리던 그 지긋지긋한 똑같은 문제를 계속 시달리면서 살 건지 아니면 용기를 내서 이 안전지대 밖으로 나와서 정말 나는 내 인생이 현재까지 내 삶이 정말 만족스럽지 않다면 이 밖으로 나와서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 한 걸음 뒤더블 그 용기를 내볼 건지 그 선택을 하자는 거예요. 옛날에 나한테 자산이었던 것들이 어느 순간 나한테 부채가 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전에 저는 열심히 사는 게 내 인생의 가장 큰 어떤 자랑거리였고 열심히 사는 게 내 인생의 가장 큰 자산이었고 항상 남들보다 많이 남들보다 열심히 일하는 게 내 어떤 최고의 자부심이었는데 그래서 그 네 열심히 전략으로 겨우 네가 인생에 이룬 게 이거야? 라는 질문에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 전략으로는 더 이상 갈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나도 중상층에서 멈추는 선택을 했는데 여기서 멈추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어? 공허하고 이 불안함 사이를 널뛰는 이걸 저희 멘토님 중산층 정신병이라고 하는데 멈추니까 정신병이 오고 이 열심히 전략으로 더 이상 갈 수 없으니까 머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중산층들은 겉으로 보여지는 것과 상관없이 이 내면의 삶은 굉장히 고통스럽고 내면의 삶은 정말 썩어서 골마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사실은 중산층들의 삶이라는 거. 근데 누구만 몰라? 본인들만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서 어떤 여러 가지 선택들을 하는데 아이들한테 공부시키는 것도 그렇고 돈을 버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이거를 왜 하는지 근본적인 그 속성을 들여다보자는 거예요. 공부를 하는 이유를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공부한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냥 공부를 하면 막연하게 공부하면 뭔가 더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는데 사실 공부를 하는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좋은 직업을 얻어서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많은 돈을 벌고 존경받으면서 우리 아이가 살고 나도 그렇게 살고 싶으니까 공부하는 거잖아. 맞아요? 근데 공부를 하는 진짜 이유는 사실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저도. 근데 공부를 하는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한 게 아니라 자유를 얻기 위한 거예요. 다시요. 공부를 하는 이유는 공부를 통해서 좋은 직업이라는 걸 우리가 얻고 이 좋은 직업의 속성 중에 하나가 많은 돈을 버는 것도 있잖아. 그죠? 근데 이 많은 돈이라고 하는 게 인생에서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100이라고 하면 이 100에서 90% 정도의 문제는 돈으로 해결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진짜 얻고자 하는 거는 90%의 자유를 돈으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돈을 버는 행위를 하는 거지. 인생에서 우리가 90% 문제도 해결도 못하는 사람이 90%의 이 큰 문제를 해결 못하는 사람이 10%의 훨씬 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진짜 얻고자 하는 거는 돈이 아니라 돈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얻고자 하는 건 사실 진짜 자유라는 거야. 근데 우리는 왜 우리가 돈을 버는 행위를 하는지 모르고 왜 우리가 공부를 하는 행위를 하는지 모르고 막연하게 이런 행위를 하면서 막연하게 이런 것들을 하면 잘 살게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인생에서 내가 목적과 의도를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의도와 목적과 내 방향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세상이 이렇게 살아야 한다더라 하는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대중이 이렇게 사는 게 잘 사는 삶이야. 작은 행복, 소확행을 하는 게 잘 사는 삶이야. 인생이 뭐 있냐? 그냥 오늘 하루 좋으면 된 거지. 이런 대중들의 멍청한 생각을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명확한 목적과 방향과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다시 돌아와서 진짜 우리가 인생에서 찾아야 되고 진짜 인생에서 우리가 얻어야 되는 진짜 가치는 자유라는 거. 근데 내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정말 내 삶에 자유함이 있는지, 내가 현재 벌고 있는 돈에 자유함이 있는지, 현재 내 어떤 관계에서 내가 자유함이 있는지, 이걸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번다고 그 돈이 우리에게 모든 어떤 문제를 다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돈의 질이라는 게 있다는 거. 그래서 내가 버는 돈이 과연 나에게 자유함을 주는 돈인지 아니면 이 돈이 나를 소유하는 돈인지 내가 벌고 있는 이 돈이 이 직업이 나를 소유하고 있는지 이걸 한번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인생에서 내가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감정들, 알 수 없는 감정들에 내가 시달린다는 건 내 인생의 구조를 바꿔야 된다는 뜻이고 이 구조를 바꾼다는 건 나 혼자 내가 이런 영상을 보고 컨텐츠를 알면서 내가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의 경우에도 4년이 넘는 시간 동안
배우고 내가 스스로 나의 멍청함과 무지함을 깨닫고 아프죠, 당연히. 엄청 내가 틀렸다는 걸 알 때 아무도 나를 때리지 않았지만 엄청 후드려 맞는 기분이야. 근데 여기에서 시작된다는 거. 내 주제 파악을 하고 다시 여기에서부터 어떻게 사는 게 좋은 삶이고 정말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이걸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그 용기를 내는 소수의 사람들만 인생의 구조를 바꾸고 인생을 바꿔가고 진짜 원하는 그 자유함이 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이 이 현재 나의 삶에서 이 시달리는 삶에서 벗어나서 정말 자유함이 있는 삶으로 내 인생의 구조를 바꿔가고 싶은 사람들, 그런 분들은 겉돌지 말고 그냥 제 채널에 와서 쇼츠를 보고 겉돌지 말고 들어와서 진지하게 정말 이 사람들하고 내가 한번 어떻게 나도 내 인생에 정말 내가 그 원하는 본질의 가치가 무엇이고 내가 원하는 그 본질의 삶의 방향성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함께 해야지만 이런 것들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한 개인적인 어떤 그런 소통을 해보고 싶은 분, 그리고 이런 어떤 영상을 통해서 이 사람이랑 내가 그냥 소통 한번 해보는 것도 사실은 용기죠. 그쵸? 소통을 해서 내 문제를 소통으로 해결할 수는 없어. 한 번의 소통으로. 하지만 내가 놓치고 살았던 것들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게 없고 이런 소통을 통해서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전에 보지 못하던 걸 내가 놓치고 살던 사각지대를 이 사람과의 소통을 통해서 진단을 하게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겉돌지 말고 그냥 들어와서 함께 인생의 구조를 바꾸자는 거, 그리고 용기를 내라는 거. 인생에서 코딱지만한 내 돈과 시간에 대한 대가 지불을 못하는 사람은 계속 인생에서 시달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 이걸 여러분들이 좀 이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조금 더 궁금한 내용 궁금하신 분들 아래 댓글창에다가 링크 달아놓을 테니까 링크 통해서 문의하세요.